우주는 하나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가 퍼져나가면 파동이 되고, 또 그 하나가 뭉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파동 문명 시대입니다. 사람 또한 그 기질이 파동적인 사람이 있고 입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무언가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은 파동적인 사람들이고, 또 앉아서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입자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의 기질은 파동적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파동 문명 시대인 것입니다. 파동 문명 시대를 이끌고 갈 파동 민족, 그것은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는 한민족이 이끌고 갈 파동 문명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발견하여 채우고, 또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장점은 키워나가 우리가 이 지구를 이끄는 세계 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파동 문명 시대가 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시대에서 파동 문명 시대로 바뀌는 이 시점에 한민족의 역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가수가 세상의 각광을 받고, 또 오징어 게임 같은 영화가 순식간에 세계를 휩쓰는 것은 바로 파동 문명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한민족으로서 현존하는 지구를 이끌고 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태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몽. 여러분들도 태몽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봉원사라고 하는 절에서 100일을 기도하여 거제도 계룡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봉원사라는 절은 저 신촌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아침 태양이 바다 위를 솟아오를 때, 아침에 태양이 바다 위를 솟아오를 때 황금색 용이 여의주를 가슴에 품고 입으로 불을 내뿜으며 태양을 배경으로 솟아오르는 그런 태몽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래 용꿈 꾸고 그러면 전부 다 옛날부터 대통령 된다 그랬어요. 뭐 왕이 되거나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당연하게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면서, 너 나중에 법관이 되어서 대통령이 될래? 아니면 이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대통령이 될래? 하고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물었어요. 결국은 대통령이 될래예요. 뭘 해서 대통령이 될래? 그러나 듣고 있는 나는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나이는 5살밖에 되지 않은 꼬마였지만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너무 작고 협소해서 나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엔 뭐 이승만 시대 때인데 대통령은 알기를 별로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른들이 자꾸 물어서 할 수 없이 법관이 되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학교에 다니면서 차츰 나의 길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나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크며 또 그 우주를 찾아내 내 집처럼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정말 얼마큼 큰가 난 그게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하여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집 마당에 우물정자로 쌓아올린 나무 안에 들어가 나무를 이렇게 우물정자로 쌓아올렸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 앞이 수리조합 사택이었어요. 그래서 앞에는 사무실이고 뒤에는 우리가 사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갖다 거기다 이렇게 우물정자로 쌓아놓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별 보다가 깜빡 잠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안 보이면 우리 수리조합 직원들은 모두 나를 찾아서 온 동네를 뒤지고 다녔습니다.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나는 어렸을 때 잊어먹기도 했었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나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없어지면 덜컹덜컹했어요. 이 세상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게 무국 상태예요. 그런 세상이 있고, 또 하나는 움직이는 파동이 있으며, 이 움직이는 파동,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의 세계가 바로 이 세 가지 형태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파동과 입자는 서로 다른 두 가지지만, 파동하고 입자는 틀리죠. 틀림없이 서로 다른 두 가지지만 사실 그 당체는, 그 본체는 둘이 아닌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세 가지지만 진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음량이 있고 그 다음에 무극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정성을 많이 들여 태어난 아기는, 100일 기도를 했다나 이렇게 정성을 많이 들인 아기는 그 기도한 그 파장이 꿈으로 나타나 태몽을 꾸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인 것이 태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는 그 꿈이 상징하는 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는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꿈이 상징하는 것대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태몽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인생이 파동이 되어 그 아이의 태몽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인생이 아직 시작도 안 했죠. 그 인생이 파동이 되어서 그 아이의 태몽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알려져 있지만 내가 확인은 안 했어요. 확인은 안 했지만, 자, 지금 아시죠, 여러분들 누군지? 이 가수 노사연 씨의 태몽은 하마였다고 합니다. 위에 있는 하마하고. 그래도 이 노사연 씨 얼굴 중에서 내가 가장 이쁜 얼굴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도 이게 어딘가 틀이 비슷하죠? 이해가 가시죠? 왜 하마 꿈을 꿨는지. 하마 꿈을 꿨으니까 하마가 나온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골프 선수인 박세리 선수는 날아다니는 가물치였다고 합니다. 또 물속에 있는 가물치가 날아다니니까 공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현재 BBQ는 그 닭 치킨 가게죠. BBQ 사장의 태몽은 춤추는 닭, 그러니까 닭집 사장 하는 거예요. 닭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보름달이 치마폭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박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명이 밝을 명자, 달이라는 뜻이고, 넓을 박이라는 건 치마라는 뜻입니다. 넓을 박, 그래서 명박입니다. 아셨습니까? 다 태몽대로 되잖아요. 또 조선시대 때 이율곡 선생의 태몽은 검은 용이었으며, 요즘 자기도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안철수 씨 또한 태몽은 하늘을 나르는 용이었다고 합니다. 또 지금 국민의힘당의 그 원희룡 씨도 태몽이 용이라고 해서 이름에 용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황금색 용이었어요. 황룡이었죠. 근데 대부분의 용꿈은 대부분 검은 용이 많습니다. 흑룡. 좋게 말하면 흑룡인데, 난 그거 조금 우습게 봐가지고 좀 만만하게 봐가지고 나는 멍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멍룡이 많아요. 우리 한국에서 두 번째 추기경이 된, 현재 추기경이죠, 그 사람이, 정진석 주교는 주교의 관을 쓰고, 그 주교가 쓰는 관을 쓰고 또 지팡이를 든 청년이 태몽이에요. 이게 어머니 저 주교 되었어요 라는 태몽을 꿔서 대주교가 된 사람입니다. 그 주교 됐잖아요, 그 사람은. 나만 제대로 안 됐어요. 꿈은 제일 멋있는데. 왜냐면 태양이 떠오르는 거라 아직도 떠오르는 중이에요, 나는. 이렇게 태몽은
파동과 입자가 하나이듯이, 파동과 입자가 당체는 하나입니다. 하나이듯이 사람과 인생이 하나처럼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런 것이 태몽이에요. 아셨습니까? 서양보다는 우리 동양에서 주로 봅니다. 사람 또한 크게 나누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세 가지 형태가 있듯이 사람도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적응형. 주어진 대로. 세상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주어진 대로. 저게 유리하다 그러면 저쪽 가서 달라붙고 이게 뭐 하는 데인지도 몰라요. 사회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몰라요. 그건 몰라요. 정확히 모르고 그냥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 그러면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다 적응형들이에요. 그게. 우리나라는 이 적응형들이 이게 좀 골치 아파요. 또 하나는 이치를 따져가며 확실하게 사는 그런 이성형. 이치를 따져가면서 확실하게 사는 게 이성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감성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자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특징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성형에 가깝습니다. 대부분 다 감성형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기는 하지만 빨리빨리 내요. 성격이 급해요. 밥도 빨리빨리 먹어요. 뭐 어느 나라 가면 밥을 1시간 동안 먹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먹어요. 한 5분이면 다 먹어쳐야지. 빨리빨리 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살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살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적당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또 문제죠. 이런 건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지금 파동문명 시대 이제 앞으로는 고쳐야 돼요.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파동문명 시대에 탑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우리랑 또 기질이 비슷한 민족들이 있어요. 이태리 사람 같은 사람들. 이태리나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빼앗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우리도 알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동문명 시대입니다. 나라도 지금 이걸 알고선 여기에 발맞춰야 되는데 지금 나라부터가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네. 아셨습니까? 가까운 일본이나 독일 사람들은 이성형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성형이에요. 우리처럼 빨리빨리 이런 게 없어요. 때문에 그들은 일본 사람들은 아들이 동경대학교 법학과를 다녀도 동경대학교 법학과 나오면 뭐예요? 나중에 법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구두가게를 하면은 그 아들이 맏아들일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 법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술을 전수받아 구두가게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조금 바뀌었어요. 좀 많이 그런 데로 바뀌었는데 전에는 그와 같은 전수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같은 직업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기껏 뭐 우리나라 뭐 부자였다는가 그 사람들 거기는 일본은 700년 된 회사도 많아요. 700년 동안 계속 해오는 거예요. 200~300년은 부지기 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700년 동안 일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노하우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일본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이 입자 문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깨져나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못 당하는 거예요, 지금. 아셨습니까?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행. 우리도 유행이 있죠. 갑자기 어떤 때는 막 국수가게가 잘 되다가 어떤 때는 또 국수가게는 안 되고 또 이제 회가게가 잘 되다 이렇게 막 유행이 있듯이 국수를 즐겨 먹는 때가 있고 또 떡을 즐겨 먹는 때가 있다면 일본 사람들은 국수냐 떡이냐는 종류에 상관없이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합니다. 그러니까 국수가 잘할 때 되면 우리는 바꿔요. 또 얼른 국수가 잘 되는 건 이거 때려쳐야 되겠는데 국수가 바꿔요. 하나 더 차리든가. 일본 사람들은 안 해요. 그 국수 꾸준히 합니다. 국수를 즐겨 먹는다고 해서 떡가게가 국수가게로 변하지도 않고 또 떡을 즐겨 먹는다 해서 국수가게가 떡가게로 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면 계속 하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번에 내 아들 때 때면은 그때는 또 떡 장사가 잘 된다 이거예요. 위험은 바뀐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지금은 떡이 잘 팔리지 않는다 하여 팔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대에는 떡이 다시 유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떡의 맛을 좀 더 좋게 만들 뿐 국수가게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일본의 숨은 실력이에요. 어떻게 2차 대전 한번 잘못 일으켜서 미국의 틀이 잡혀서 그렇지 일본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벌써 무슨 일 저질렀을 겁니다 아마. 자, 지금 우리나라의 전자제품은 대체로 모두 USB를 통해서 보거나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USB 가지고 가죠? USB. 자, 적어보세요. 아마 요즘 청소년들은 저것을 LP 플레이어라 그래요. 뭐 턴테이블이라고도 하고. LP 플레이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검은 저걸 갖다 놓고서. 입자 문명들은 저걸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턴테이블, 카세트 이런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LP 플레이어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지금 많이 있는데 젊은 애들은. 일본은 다릅니다. 보세요. 저렇게 아주 저거 하고 있어요. 그 검정판을 아직도 팔고 있어요. 아직도 LP 플레이어 또 CD 등이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LP는 LP대로 기계는 LP지만 전부 다 블루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는 블루투스로 연결해요. LP는 LP대로 또 CD는 CD대로 더 좋은 음질로 향상되는 것입니다. 저걸 꾸준히 하고 있어요. 아직도. 물론 지금 현재 내 자동차는 LP도 CD도 물론 LP는 원래부터 없었죠. LP도 CD도 없습니다. 단지 USB만 꼽을 수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걸 보세요. 이 유럽에 입자 문명파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뭘 하느냐? 옛날에는 저 LP는 찍어서 나온 판이었어요. 저 LP 레코더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저 LP 레코더는 15분 동안밖에 레코딩도 안 돼요. 우리는 150분도 짧아요, 사실은. 우리 USB 하나 꼽으면 뭐 150시간도 듣는데, 쟤네들은 15분짜리를 저거 녹화 뜨겠다고. 기계값도 엄청 비싸요, 저거는. 한 200 몇십만 원대요, 저거. 사람은 지금 만들어서 저렇게 즐기고 있어요, 저거를. 너무 치식거리는 걸 갖다가. 저게 입자문명파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직은 지금 입자문명 시대가 완전히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이렇게 있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을 입자문명이라 하고, 파동문명은 새로운 세계를 위하여 현존하는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물론 아직 파동문명은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맨 싸우는 것도만 과거만 가지고 싸우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가.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과거만 가지고 싸우는데 넌 옛날에 뭐 했지 이것만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앞으로 무엇 할 거다 어떻게 하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겨우 비스무리하게 하는 사람 하나가 그냥 원희룡식 하나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앞으로는 파동문명입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 돼요.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과거를 자꾸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시대는 미래 시대입니다. 그래서 파동문명은 미래를 생각하지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일본 문명을 한순간에 전부 다 지금 쓸어버리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기계를 만드는 것은 일본이 우리보다 섬세하고 더 정확합니다. 우리나라 기계는 저기에다 비면은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계 그냥 버렸어요. 쓰레기라고 하면서. 근데 우리가 빨리빨리 만들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우리를 못 당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일본이 그렇게 꼼꼼하게 하던 일본, 독일이 우리보다 뒤처질 수 있는 것은 시대가 파동문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습니까? 이게 파동문명입니다. 아직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동문명 지금 세월을 잘 타고 있는 것 뿐이지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는 아직도 인간들 레벨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많아요. 첫째는 이 대중의 의식이 선진화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중이 문제예요. 대중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개떡이 됐죠. 지금 요즘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월급 빼놓고 다 올랐다고. 얼마나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게 될 줄 몰라요. 그건 눈으로 그게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미래를 안 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한민족은
대중이 이렇게 의식 수준은 낮지만 한민족은 아주 특별한 사람 몇 명이 나와서 아주 특별한 머리가 또 다 있어요. 우리나라 지명은 거의 다 예언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사람 몇 명만 나와서 범세계적인 일을 하고 갔을 뿐 대중은 그것조차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대중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조차 정말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큼 위대한 민족인지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홍길동이 소설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키나와 갔을 때 오키나와의 내 책을 보고선 우리를 초청해 준 사람이 홍길동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길래 저 사람은 소설 같은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 홍길동이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길동이 업적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하는 사람이 유럽에 갔을 때 하이젠베르크 씨가 초청을 했어요. 대단한 하이젠베르크 때문에 그 사람이 공손한 마음으로 그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가 뭘 하나 내놓고서 이게 뭡니까?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본 적도 없는 걸 갖다가 내놓고선 보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지 몰랐어요. 아, 이걸 모릅니까? 이게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 뭔데요? 천부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몰라요, 그거를. 우리가 뭐 했는지조차 모르는 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중의 의식 수준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한민족은 평화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쟁을 안 일으키잖아요. 이건 비밀인데 우리가 전쟁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끼리 싸우느라고는 외부 사람하고 싸울 새가 없어요. 우리는 지인들끼리 물어뜯고 자라잖아요. 정말 가련한 인간입니다. 예. 정말 이게 나라부터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냥 국가 없는 국가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선진국이 되려면 남들과 싸워서 이겨 또 남들과 싸워 이겨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곳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오늘날 그 나라의 문명을 이루고 산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피가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인디안도 그렇고 어쩌면 옛날 석가모니도 우리 한민족이고 또 노자 같은 사람도 한민족이고 공자도 한민족이에요.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어요. 카나다에 가도 그렇고 멕시코에 가도 그렇고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정말 웃기는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그 나라의 문명을 이루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파동 문명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 점점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렇게 퍼져나갈 거예요. 내 얘기도 이제 앞으로 영어로 나가면 퍼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도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랑 한민족의 문명이 보면서 우리랑 같은 거네 이런 걸 이제 느낄 거예요. 단어도 뭔가 비슷한 게 많고 같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한민족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걸 알고 분투하셔야 됩니다. 이 한민족, 한국 할 때 나라 한자 한민족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뜻도 되고 또 한이라는 뜻은 크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크다는 뜻도 되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이. 우리 한자하고 물론 징기스칸의 칸자는 한자 모양은 틀린 것 같지만 그건 발음으로 한 것이지 원래 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이 왕이라는 뜻의 한을 칸이라고 사람들 합니다. 우리랑 쓰기는 다른 거 쓰지만 그건 발음인 거지 글자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몽골에서는 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많은 예언서에 등장하는 정도령이라는 그 정자, 우물정자도 그게 한인씨라는 뜻이에요. 한이 우물정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한민족을 나타내는 한씨라는 뜻입니다. 한은 크다, 또 하나, 또 왕이라는 뜻 외에 한통속이라는 우물을 뜻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전부 다 우리 한민족이. 결국 정도령은 한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성씨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한씨가 옛날에는 그래서 정씨였어요. 우물정자 정씨. 대체로 우리 민족은 시야가 좁습니다. 강하긴 한데 시야가 좁아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커. 너무 커서 전 우주를 바라볼 망정 자기 나라 조그만 건 쳐다보지도 않아. 아니면 너무 커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땅 기운 또한 강해서 서로 뿔뿔이 흩어져 싸우기만 할 뿐 하나로 통일해서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뭉쳐서 어디 쳐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아직까지 한민족이라는 이름이 알려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파동 문명이에요. 3000년 동안 지나왔어요. 이제 파동 문명 시대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듯이 파동이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듯이 한민족의 존재는 세계 곳곳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비록 국내에서는 알려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네들끼리 싸우느라고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알려지지 않더라도 세상을 향해 그 문명은 퍼져나갈 것입니다. 예. 이 파동 문명은 퍼져나갑니다. 외국은 받아들여요, 이거를. 우리는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못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인물하고 아주 모자르는 인간하고가 섞여 있는 게 우리 한민족이에요. 그게 반도예요, 그게 반도. 그래서 한민족의 문명이 세계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그러자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섬세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섬세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충해, 대충. 코미디 하는 애들도 그러잖아요. 대충해, 대충. 대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대충이 문제가 아니에요. 섬세하게 하면 우리나라 실력을 못 당해요. 외국에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이름이 안 나서 그러지 보면 정말 잘 만든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계속 생기기 몇백 년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떤 의자 같은 건 몇천 년 된 것 같아요, 의자가. 그런데도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요즘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만든 건데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옛날 것처럼. 이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이 그렇습니다. 마음 먹고 하면은 정말 잘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충 하기 때문에 그러죠. 아셨습니까? 한마디로 조금의 실수도 불편함도 없는 완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 없는 완벽함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레벨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냐? 경험이 없어요. 좋은 게 뭔지 몰라요. 자기가 아는 그 좋은 것은 세계적인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세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품을 많이 사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좋은 게 모르니까 지게 다 좋다 그래요. 한마디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품을 많이 사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자연적이어야 합니다. 이 자연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또 너무 좋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봤자 인위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을 못 이긴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시끄러운 빗소리. 여러분들 비 오는 게 유리창에 부닥치고 이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아요? 알고 보면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예요. 그런데 빗소리를 들으면 자장가처럼 잘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파장은 우리 인간한테 아주 좋은 파장입니다. 그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는. 그래서 빗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고요한 걸 느낍니다. 오히려 잠을 잘 자요, 빗소리를 들으면. 그런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 고음은 잠을 깨워요. 그래서 신경 거슬려요. 그런 거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판가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항상 자연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세상만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아는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게 서로 다 틀려요. 다 짙게 좋다 그래요. 별 버리는 것도 좋다 그래요. 아주 좋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도 이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나라도 바뀌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서 이런 것좀 바뀌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을 알려줘도 듣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마음을 바깥에다 둬야지 확 들어올 텐데 자기 안에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짙게도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생활의 레벨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짙게도 좋지 않다라고 우기는 것이 레벨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기가 좋다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 한민족은 이와 같은 결점을 빨리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빨리빨리 기질은 초스피드로 그 결점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파동입니다. 한번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는 급속도로 바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가 10년 걸리고 우리는 1년이면 충분히 해요.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초이성형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적응형, 이성형, 감성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파동문명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이성형이 되는 것입니다. 초이성형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초이성형이란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한 사람을 초이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이성형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구를 우리가 지배한다라기보다도 지구를 우리가 이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지금과 전혀 다른 초과학적 문명으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명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정신을 병법 정신이라고 합니다. 병법이라는 게 뭐예요? 병법이 자기 좋은 것은 지키고 또 자기 부족한 것을 발전시켜서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병법입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세상의 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병법 정신이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병법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대선 후보들이나 사람들 보면 병법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런 사람 나가서 싸우면 다치는 거예요, 저게. 이 사람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그 사람은 바깥에 나가면 우리가 저 이북에다가 물어봐야죠. 정은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정은아, 니네 교황이 한번 오시면 좋지 않겠느냐? 교황이 또 니네를 도와준다 그러면서 뭐 먹을 거라도 갖다 줄 수도 있는데, 내가 이번에 가서 만나는데 니네 거기 한번 가보라고 한번 말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북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정은이가 좋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러고 가서 얘기를 해야죠. 그걸 갖다가 교황한테 가가지고 저 이북에 좀 가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교황이 이북에 초대장 보내면 가겠습니다. 말이니까 그래, 말을 그렇게 하죠. 이북에 보낼 리가 없잖아요. 왜 그런 쓰잘데가리 없는 소리를 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사람은 원래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도 틀리게 쓰고, 예? 마스크도 하나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지만 그 사람은 이상하게 쓰고 다니잖아요. 그 벌리는 건데 벌리지도 못하고 쓰고 다니고. 웃기잖아요. 생긴 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잘못 아니에요, 이걸.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뽑은 인간들이 이게 잘못된 거지. 내 말에 틀렸어요? 아니,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그런 사람이 나가서 요즘 또 맨날 놀라다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하는 일이 노는 일이에요. 여기 지금 놀라다니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은 여기서 지금 어디 제대로 놀라다니지도 못하는데, 우리나라 모이지 말라고 그래놓고 놀라다니지도 몰라고 지는 마음대로 지금 놀라다니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부러워 죽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인생이라는 파장이 태몽이라는 꿈을 만들듯이, 사실 여러분들은 과거, 미래, 현재가 있는 것처럼 원래는 현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파장이 태몽이라는 꿈을 만들듯이, 그리고 그 꿈이 그 사람의 현실이 되듯이, 그래서 봐요. 아까도 봤죠, 여러분들. 가수, 하마랑 똑같이 생겼고, 날르는 자갈치 공 날라가지고선 결국 세계 선수가 됐고, 다 맞잖아요. 그렇게 현실이 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이 물질 세계를 컨트롤하는 것을 파동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파동 문명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인간의 능력을 사이퍼워라고 합니다. 그렇게 파동 문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사이퍼입니다. 핵무기는 매우 위험한 무기입니다. 한마디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것이 핵무기예요. 그리고 질서를 교란시키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게 하나 뻥 터지면 질서가 막 개판이 될 거예요. 때문에 이와 같은 물질은 보이지 않는 파동을 통해 억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그걸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이 요즘 틈틈이 자연재해로 물난리가 나듯이 그렇게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물난리가 안 나고 있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안 나는 겁니다. 파동은 핵무기와 같은 입자의 세계를 컨트롤하는 초과학적 문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동을 통해 세상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사이퍼워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앞으로는 사이퍼워 시대입니다. 외워서 공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이퍼워 시대예요. 파동 문명 시대가 되면 자동차도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고 운전 안 합니다. 이제 악셀레터 밟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조절해 놓으면 지가 혼자 가든지 아니면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가고 싶은 대로 차가 갑니다. 이렇게 파동 문명 시대가 되면 자동차도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고 무기 또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이것이 바로 파동 문명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200~300년 계속 살아보세요. 그럼 이제 이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한민족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파동 문명을 굳건히 믿고 그와 같은 세상이 되도록 남보다 먼저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파동 문명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탑이 되는 길입니다. 한민족은 이렇게 세상의 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